안녕하십니까. 정철우의 야구 맛집 정철우입니다. 그동안 각 팀의 키플레이어들 알아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잠시 쉬고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KBO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5월 5일 드디어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얼마나 치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KBO는 5월 5일에 개막을 하지만 144경기를 모두 치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달이 넘게 늦게 시작되는 시즌이지만 144경기를 모두 치르려고 한다면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느 시즌에도 없었던 타이트한 일정이 각 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144경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144경기 속에는 한국 야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44경기를 치르면서 우리는 매우 아픈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144경기 체제가 이 시기에 치러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감독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44경기 체제를 이 시기에 치르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식일이 대단히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쉽게 우천 취소로 쉬고 넘어갔던 것들이 매우 어렵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를 치르게 되면 5선발 체제로는 견디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6선발이나 7선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 야수들의 휴식일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팀 감독들은 머리가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떤 용병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감독들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정된 자원에서 어느 팀의 감독이 과연 최대한의 전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관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성의 문제에도 144경기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동안 과연 대체 자원을 얼마나 많이 키워냈는지, 백업 요원들을 얼마나 탄탄하게 만들어 놓았는지가 이번 시즌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선수층을 두텁게 만들어 놓지 못한 감독은 대단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 육성의 책임은 비단 감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장과 사장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팀의 큰 테두리를 만드는 것은 단장과 사장의 몫입니다. 그 다음이 감독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 팀을 얼마나 튼실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144경기를 치르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과연 144경기를 충실하게 치를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 놓았는지에 대해서 단장과 사장들에게 묵직한 질문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어떤 자신감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각 팀의 희비를 갈리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책임은 선수들에게도 돌아갈 것입니다. 육성을 해야 하는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선수들 스스로 KBO 리그 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자각을 하고 있는지가 이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 프로야구의 질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실망으로 지난해 800만 관중이 실패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선수들은 경기의 질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타이트한 일정 탓에 체력 관리나 부상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144경기를 모두 치르도록 계약된 것이 지금 선수들의 연봉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선수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이 144경기 체제는 선수들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날리게 될 것입니다. 팬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더 냉철한 눈으로 선수들을 바라볼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도 지켜볼 것입니다. 선수들은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144경기 체제는 한국 야구의 풀뿌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질문을 날릴 것입니다. 과연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근간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마추어 야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오는 선수들은 일명 베이징 세대라고 해서 베이징 올림픽을 보며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고 야구 선수로 지원했던 선수들이
현재 프로야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수준 높은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그 선수들로도 제대로 된 야구를 펼치지 못한다고 한다라면 한국 야구의 근간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야구는 과연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년 약 10%의 고교 대학 졸업자들만이 프로야구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실업자가 되는데요.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야구의 질은 늘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144경기 체제는 현재 이 왜곡된 구조에 대해서도 따끔한 시선을 보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적지 않은 감독들이 144경기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슬픈 결말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144경기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따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왜 이런 타이트한 일정을 미리 해보지도 않고 겁먹어야 되는지, 이 일정을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과연 이 144경기를 모두 치르게 된다면 한국 야구는 어떤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게 될까요? 그 모습이 커다란 실망으로 돌아오진 않을까요?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는 답을 만들고 그 답을 찾아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한국 야구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을 먹고 이 채널은 더욱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